안녕하세요, 황성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릿에 대한 영상 찍길래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릿에 대한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릿 자체가 꽤 역사가 긴 앨범인데 뭐 한 7, 8년 정도 만드셨다 하셨으니까 그것도 길고, 그리고 이제 앨범 발매한다 해놓고 발매 안 한 그런 역사도 길고 하지만 그딴 거 다 싹둑 자르고 앨범에 대해서만 볼게요. 릿, Lost in Translation의 약자죠. 일단은 단점부터 얘기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릿에 대한 찬양을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단점을 일단 먼저 말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롤아웃이라는 그 홍보 그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이 앨범이 더 고평가 받을 수 있음에도 나오자마자 이게 우리가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다 돼가는 기간 동안 기다렸던 거냐, 이런 얘기는 엄청 많았고요. 두 번째가 생각보다 약한 가사의 수위예요.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가사의 수위가 너무 낮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뭐 룸, 뭐 여자, 마약, 뭐 아무튼 뭐 지금 대충 이 정도가 기억나는데, 이게 카니가 그 스레드, 아니 트위터에 나오는데 거기서 발언한 것보다 수위가 낮아요. 저는 적어도 카니나 그 정도 뛰어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발언 수위의 발언들이 높은 수위가.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한 실망감 좀 있었고요. 네, 제가 생각한 단점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롤아웃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랑 수위가 좀 약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말해야 될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릿의 위치인데요. 절대로 누에큰 릿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무조건 저는 수작 이상이고 명반이라 생각해요. 무조건 수작 이상의 명반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저스티스님의 이 릿은 컨셉 앨범이에요. 뭐냐면 나를 표현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거든요. 컨셔스 랩이나 이런 뭐 그런 것보다는 살짝 진짜 자신을 나열하는 데 집중한 그런 컨셉추얼 앨범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타임라인을 살짝 적어놨는데, 타임라인이기보다는 트랙별로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지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1, 2, 3번 트랙은 인트로요. 뭐 릿, 내놔, 또 뭐였더라? 내가 뭐라고. 이제 이 세 트랙은 이제 앨범의 포문을 그냥 이제 이런 얘기 할 거다, 마음의 준비 좀 해라, 뭐 이런 트랙이고, 4, 5, 6번은 이제 로스트, 컬스, 지금 그 한 개 기억이 안 나. 아, 맞다. 돈 크로스. 네. 그거 일단 디스에 좀 가깝죠. 좀 빡세고 억센 그런 트랙들이고, 그리고 8, 9번은 조금 자신의 어린 시절 유년, 비비드. 그리고 10번 트랙은 저는 요 10번 트랙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앨범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숨고르기라 표현할게요. 이제 앨범 소개 들었고 빡센 거 들었고 좀 스무스 연한 거 들었잖아요. 심지어 연한 것도 내용 자체는 또 엄청 헤비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저스티스님의 랩이 가사 쏙쏙 박히기 때문에 무조건 귀에 대한 필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귀하고 이제 그 철연 뇌에서 무조건 필요가 있을 건데, 그거를 10번 트랙에서 숨을 골라주면서 환기되고, 그리고 11, 12, 13, 14 이제 여기 트랙들이 돌고였나? 아무튼 그거 하고 뭐 Wrap It Up 뭐 이런 트랙들이 한 4트랙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는 삶과 세상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요. 아, 맞다. 그리고 I Can Kick This Shit도 있었고, 요 트랙들은 이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여기는 것 같긴 한데, 친구도 있고 XXX도 있고, 아무튼 16, 17, 18 이제 야스 3연타는 왜곡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8, 9번 트랙에서 유년 시절 살짝 청소년기나 좀 옛날에 말했다면, 16, 17, 18 왜곡된 사랑을 주제를 하고 있는 트랙들에서는 20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19번, 20번은 아우트로, 이제 앨범이 끝난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느낀 좀 특이한 게, 19번에서 맨 마지막에 리 크게 외치고 그래서 끝날 것처럼 한 다음에
홈홈에서 이제 또 이제 논란이 많으신 분을 데려와서 랩을 하는데, 이 아우트로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심장박도 멈추는 그 소리까지, 뭐 흔한 연출이긴 하지만 이 앨범을 싹 다 듣고 났을 때는 그 여운을 주는 엔딩 아우트로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좀 해볼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게, 참고로 저는 예술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좀 예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보고 나서 안 입고 올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일단 일루이드 할러 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10번 트랙에 제가 욕하는 사람을 제가 댓글이었나 아무튼 어디 커뮤니티에서 봤었는데, 이거는 절대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생각하는, 앨범을 20트랙이 되는 분량도 요즘 시대에서 새로운 시도인데, 거기다가 쭉 쳐놓는 것도 아니고 8분짜리 그것도 긴 트랙으로 피아노만 쭉 쳐요. 이거는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고, 저는 이 도전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환의 역할을 잘 시켜주기도 했고, 그리고 요 10번, 그러니까 비비드하고 9번 트랙하고 11번 트랙 사이 10번 트랙 그 피아노 송이 있는데, 그 9번과 11번이 9번에서 딱 인순이님의 그 끝나면서 집중이 뭔가 흐트러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상할 때 시간상 그때쯤 좀 쉬어주는 게 나오고, 11번에서 바로 싹 휘어잡았다는 느낌을 잡았어요. 좀 랩이나 가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서 앞뒤에 대한 맥락도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타이밍도 맞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10번 자체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초에 이걸 욕하면 안 되는 게, 뭐 제 기억상 누구누구 베꼈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뭐 다 베낀 거예요. 모든 앨범들 자체가. 뭐 온리원 있긴 하겠죠. 뭐 그때 그 시절에 카니에 이저스나 뭐 MBDTF 뭐 이런 것들은 온리원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결국 다 베낀 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레이즈는 결국 다 카티 베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 근데 10번 트랙 하나 가지고 이렇게 베꼈다고 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레이즈도 저도 좋아합니다. 당연히 카티에 베꼈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아버지 뻘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이 많던데, 이 리시란 앨범에서는 오히려 랩을 이렇게 빡세게 한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짝 톤에 중점적인 것보다 가사에 중점적인, 그러니까 사운드가 아니라 좀 더 내용에 맞춰진 앨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에 딱딱 박히게 일부 랩을 하는 게 좀 더 맞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딘이나 라디나 그런 보컬 분들도 없고, 듀티도 있었죠. 세이님도 있었고 인수님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보컬도 활용하셨고 피치 조절도 활용하셨죠. 근데 개인적으로 살짝 조금 오그라드는 부분이 꽤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순환 장치라 저는 생각을 해서 꽤 좀 괜찮게 들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처음 리스 들었을 때 느꼈던 감상평이, 와 이건 예술이다라고 느꼈어요. 지금 여기 다음 장에 적혀 있는데, 제 메모에 제가 초반에는 앨범을 듣고 이거는 저스티스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의미로 이거는 저스티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물의 한계다. 한계가 좀 그렇긴 한데 완전 제일 최상급의 저스티스의 작업물이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스티스의 끝이에요, 리슨. 하지만 이거는 장점과 한계, 그때는 장점만 다뤘다면 끝이라는 단어에서, 지금은 끝에서 한계와 이제 최상급을 두 개를 같이 써가지고 저스티스의 한계이자 저스티스 때 최고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의 홍보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의 사운드를 내는 거는 저스티스가 다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 9년 걸려서 또 앨범 내봐요. 이제 막 저스티스가 40살이에요. 그때 되면은 제 생각에 저스티스님이 레이지 같은 이제 그런 음악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메리트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스티스님 그럴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커리어의 저스티스의 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로 이 정도의 유명세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유승준 님도 불러왔고 뭐 논란이 엄청 세신 분이죠. 그리고 가사들의 수위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듣는 이제 살짝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가사 수위 센 거 있잖아요. 뭐 이키니의 머신 혹은 뭐 시즈니의 샹송 이런 것보다 앨범에서 좀 더 제 생각에 유기적으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이 표현들이.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앨범 자체를 그냥 음악으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홍보 과정 그리고 앨범 후의 반응들까지 전부를 예술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그냥 리시라고 보는 거죠. 가끔 댓글창 보니까 이것까지가 리시다 이런 말인데 그게 제일 맞는 말 같아요. 그게 제 저스티스님 이해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릿에 대한 찬양이자 변호였고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보니까 시스템 서울님에 대한 님이 아니고 시스템 서울 크루? 아무튼 단체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가 1000회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만.